올해 마지막 12월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운이 찾아올까요? 마음속에 키워드를 하나 떠올려 주세요. 숫자를 공개할게요. 자, 1번 뽑으신 분들 좋은 카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정답이 맞고 거기로 가야 한다고 카드에 나오네요.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른 그 직관이 있어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하던 것이 아닌, 그리고 나의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런 직관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타인의 요구, 다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할 것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카드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질하고 못난 사람처럼 보여졌던 기억이 강하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든 이 선택, 내가 지금 이 경계를 넘어서 변화를 하고 싶다. 따뜻하고 안락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답답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어떤 집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보이고 그것이 정답이에요. 12월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보여져요. 왜냐면은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빠른 변화들,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고 이 바람이 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12월이 아닌 이전 과거부터 11월, 10월, 9월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해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감추고 있었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12월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가 좀 이상해 보이면 어때? 내가 좀 특이해 보이면 어때? 나는 조금 더 어토노미 카드, 자유롭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보여지고 가능성 카드도 나왔어요. 나를 괴롭혔던 어떤 트라우마들 때문에 괴롭다면 지금은 가능성을 더 믿을 때다. 너의 가능성을 더 생각해야 한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그리고 변화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들이 예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에는 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에너지 카드로 엠퍼러 카드가 나왔죠.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2022년 1월을 보는 미래의 카드에 킹 오브 크리스탈 카드가 나왔어요. 두 개 다 왕좌를 의미하는 카드죠. 그 누구도 나한테 반박할 수 없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자, 카드를 하나씩 보면 호로스코프 베를린 카드로 키 에너지를 뽑았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흐름으로 봤어요. 첫째 주의 흐름으로 퀸 오브 펜타클 카드랑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왕 카드가 동시에 나왔죠. 저스티스 카드는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인데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죠. 퀸 오브 펜타클 카드도 여성 카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내가 말을 하는, 내가 주장을 하는,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약점들을 집어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나는 당당한데, 나는 에이드 오브 원즈 카드 준비를 충분히 많이 해왔고 행동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잣대를 들이대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은 나를 향한 어떤 걱정, 하지만 그 걱정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너가 뭔데 나를 걱정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의 내면의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요. 내 내면의 비판자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틀린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미심쩍게 쳐다봤을 뿐인데 그 눈빛 때문에 내 마음의 의심이 너무나도 커져간다. 파이어 카드.
내가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야 하나? 이 장작이 막 타고 있는데 이 공기 때문에 너무너무 따뜻하고 안락한데 한편으로도 너무 갑갑해요. 산소를 다 태우고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안락하다. 이 마음이 첫째 주에는 조금 남아있어요. 하지만 둘째 주의 카드를 보면 에이드 오브 크리스탈 카드랑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걱정들 혹은 뭐 너 진짜 그거 해도 되겠어?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사회로 진출을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둘째 주에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들,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내가 그래도 그걸 안 할 순 없어. 내가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걱정들을 모두 다 잘라내고 소드카드 검으로 잘라내고 내가 하던 걸 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대요. 자, 마녀 카드랑 가능성 카드 나왔죠? 둘 다 날아다니고 있는 카드예요. 내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시선이 뭔가 너무 짜릿하다 라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죠. 잠깐 동안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내가 막 훨훨 날아가서 어딘가에 안착을 했는데 거기에 아직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아직 당장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4개의 검카드 경계가 있는 뭔가 휴식을 취하는 잠깐 한숨을 돌리는 기운이 셋째 주에 나왔고, 자, 그런데 바로 프로텍션 카드랑 데스 카드,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븐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 어디선가 조용히 좀 속닥속닥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저 사람 뭐야?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인가? 저 사람 방금 데스카드 되게 힘든 변화를 겪었나 보다. 방금 우리들의 세계에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닥속닥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랑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들이 당장 나의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12월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눈에 띄고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태도로 주변에 뭔가 옹성옹성 하면서 뭐야 저 사람 뭐야 언제 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까지 되게 노력했고 준비했고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토대로 정말 내가 원했던 성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노력을 했던 행동들, 그 행동이 딱 반영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그 행동이 바로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2022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약간의 마음속에 아픔들은 있고 아직은 성장통이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성장통이고 부끄러움들, 당당하지 못한 태도들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축적되어서 잔존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감정은 아니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뤄왔던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집중을 하고 12월에 새롭게 알게 되는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 에게 더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는 눈빛을 잘 보세요. 새롭게 처음 만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개슴츠레하게 나를 보고 있지만 이전의 사람들이랑은 눈빛이 달라요. 이전의 사람들은 걱정의 눈빛이었다면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연민해주는 그 연민은 너 이러면 안 돼 라는 연민이 아니고 나도 너의 그 마음을 알아. 나도 겪어봤어. 나도 너의 편이야. 동질감을 느껴. 그리고 너는 나랑 비슷하니까 나랑 비슷하게 잘 되겠다. 왜냐면 여기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연민의 감정, 동질감을 느끼고 너도 나처럼 잘 되겠구나 하는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 눈빛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추가 카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귀인이 찾아올지 별자리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귀인. 주피터, 목성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한테 12월에 찾아올 귀인은 정말 그 분야에서 오래오래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고 굉장히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과묵하거든요. 말이 많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지나가다가 슬쩍 쳐다보고 말고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할 때는 주의 깊게 들어주지만 길게 대답은 안 해요. 12월에는. 하지만 서로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친해지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자리를 주고 명예를 주고 나랑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주고 함께 성공을 하자고 말해주는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이네요. 이미 성공하신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뽑으신 분들
2번 뽑으신 분들 전반적으로 마음이 조금 아픈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게 조금 오래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보여져요. 12월에는 그게 얇게 지속되는데 조금 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데 그 변화는 2번 뽑으신 분들한테는 행동에 대한 변화나 공간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대한 변화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의 변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나한테 너무 큰 걸 바래요. 야, 너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뭐 일어나서 운동을 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뭐 회사를 옮겨. 아니면 이 일을 해봐. 저 일을 해봐. 사람을 만나봐. 이런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 주거든요. 내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하는. 그렇지만 이 카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어떠한 요구 때문에 부담감이 느껴지고 점점 더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감정이 든다면 무시를 하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빛에 대한 카드죠. 그리고 샤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만 바꿔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으로 인해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의 주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깨달음이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카드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에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실 좋아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12월에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조차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왜냐면 나는 에이드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 조금 더 천천히 구축을 하고 싶은데 세상은 나한테 빨리 나랑 놀자, 빨리 쟤랑 놀아, 빨리 이거를 해, 나는 지금 너무 신났어 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나는 별로 신나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하고 싶어, 나는 약간 지친 마음도 있어, 난 신중하고 싶어 라는 그런 세상과 나의 갈등이 살짝 보여지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깊은 곳에 축적되어 있는 지혜나 그런 오래된 어떤 감정들, 그 감정을 해결해 나갔던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킹 오브 컵스 카드 나왔어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조금 더 되새겨보고 그것이 12월에 나에게 덕이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핸들을 꺾지 말고 시선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핸들이 자연스럽게 가니까 내가 시선은 왼쪽을 보고 있는데 핸들은 오른쪽을 가야 돼라고 꺾으면 그때 바로 넘어지죠. 지금 전반적인 카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시선만 바꾸면 going with the flow,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 시선만 바꾸면, 내가 보는 것만 바꾸면 몸은 안 움직여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 이 카드들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흐름을 봤어요. 제가 첫째 주의 흐름을 보면 텐 오브 컵스 카드랑 퀸 오브 원즈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힘들이 있고, 왜냐면 내 곁에 머물러줬던 가족 혹은 오랫동안 함께 있어준 가족과 같은 친구들, 나의 연인들 덕분에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다 라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은 사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고 싶었다. 그게 조금 더 나에게는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나는 상황을 멀리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싶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구르고 싶지는 않다.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그게 여러분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행동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슈퍼바이저나 혹은 관리자 같은 역할들이 더 맞는 거죠.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관리를 하는. 자, 그래서 둘째 주의 흐름에 세븐 오브 크리스탈 카드랑 문 카드가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시선들,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그거 안 할래,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건 맞지 않아,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그게 틀린 것 같아, 나는 그걸 거부하겠어 라는 어떤 흐름이
삶이 둘째 주에 보여지고, 자, 셋째 주에 에이드 오브 소즈 카드. 그래서 잠깐 동안은 브레이크다운 카드, 전염병과 함께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갑자기 나한테 사람들이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한마디 딱 했는데, 그 행동 손짓 한 번 딱 했는데 그래 너 하지 마 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바로 내가 내 일을 뺏어버리지? 바로 이렇게 쿨한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나를 못 믿었던 건지, 그런 불안감들이 셋째 주에 잠깐 있거든요. 이거는 길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넷째 주에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랑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아, 나 너한테 했던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야. 너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오케이 하고 너의 과제를 이제 가져간 거야.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천천히 너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라고 운들이 나에게 말을 해주고, 세븐 오브 소즈 카드.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가고 싶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과제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과제가 주어진 탓이고 여러분들이 못나거나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카드 나왔죠. 내 안에 경계가 있어요. 나는 맞는데 아니야, 나는 틀렸어.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서 보이거든요. 이것을 그만하고 going with the flow, 흐름이 가는 대로, 내 시선이 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시선은 저기인데 행동은 반대로 하면 넘어지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끌리는 것, 내가 자꾸 눈이 가는 것으로 흘러가야 맞고, 세상은, 타인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번 뽑으신 분들 별자리 카드로 여러분들의 귀인을 알아볼게요. 12월의 귀인.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귀인은 별자리에 천칭자리가 있거나 혹은 천칭자리만큼 내가 맞는 말을 하면 맞다고 하고 틀린 말을 하면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한편으론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왜 자꾸 맞는 말만 해? 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해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다만 맞고 틀린 것을 빨리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말도 되게 예쁘게 해요. 되게 미워요. 어쩜 이렇게 맞는 말만 똑똑 꼽아가지고 예쁘게 말을 하냐. 너무 서운하다. 근데 너무 말을 예쁘게 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굉장히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요렇게 여러분한테 냉정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이라고 하니까 네, 참고를 해주세요. 네, 이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뽑으신 분들 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지만 그거는 나의 생각들이나 나의 어떤 말들, 나의 어떤 발표들이 다이나믹했던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과거에. 그런데 12월에 엄청난 다이나믹이 찾아와요. 내가 기다렸던 것들, 내가 그것을 쟁취를 하기 위해서 5 오브 크리스탈 카드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하고 누군가랑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다렸던 어떤 연락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기다렸던 어떤 소식들, 이 정도는 나한테 보답이 와야 하지 않나? 일을 하실 때 이 정도의 어떤 수치는 나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라이트 카드랑 스타 카드 나왔죠? 네, 확신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확신에 여러분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3 오브 컵스 카드 나왔죠? 내 친구들이 나에게 옳다고 말해준 무언가가 있어요. 내 편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도 있고, 현실에서도 내가 나의 선택을 믿게 해준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연인, 가족들이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첫째 주에 굉장히 강력한 한 수를 날려요. 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누군가랑 싸우게 된다고 해도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강하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투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랑 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둘째 주에. 이 한번 여러분들이 강수를 날리게 되면 짧아도 일주일 정도는 그 답변을 기다려야 된다고 카드는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너무 속이 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사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됐던 거 아닐까? 투 오브 펜타클 카드. 내 마음에 사실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감과 함께 다운폴 카드랑 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다 망했다. 나는 다 잃었어. 내가 하는 일도 잃고 나의 집도 잃고 내 직장도 잃고 나는 다 끝났어 라는 너무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확 와요. 그런데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바로 성공과 축하를 의미하는 식스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와요. 그 기다림은 잠깐이고 고통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고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카드와 성공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 지금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은 물론 소소해요. 왜냐면 시작 단계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때까지 페이지 오브 소즈 카드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던 설득해왔던 모습들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성공을 했어. 나의 열정이 자극되었어.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에게 소소한 보상이 돌아왔어. 너무너무 기뻐.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네요.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감정들과 운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랑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 무언가를 뒤로 하고 떠나는 그림이죠. 무엇을 뒤로 하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감정에 파묻혀 있을 때 무언가 연락을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 내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 대안은 사실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를 머무르게 해줬던 어떤 대안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예전의 대안들, 내가 머물렀던 것들, 내가 안정적으로 있었던 무언가를 과감하게 떠나고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 약간의 후회는 남죠. 왜냐면 그것에 대한 끝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평행우주의 결말을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을 버리고 후회는 남지만 떠난다.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 확신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 시작한다. 그런 흐름들이 불의 에너지 카드가 여기서 강력하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더 월드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쓰리 오브 컵스 카드를 같이 보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드디어 작은 성과를 보게 된 어떤 일들 안에 내 동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거든요.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많고 내 친구가 많고 내 편이 많고 새로운 걸 하면서 나의 가족들이 늘게 되고 나의 식구가 늘게 되고 그런데 그 식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가 좀 많아요. 예전에는 내가 소소하게 했던 거니까 뭐 3명, 4명 요 정도였다면은 2022년의 흐름이거든요. 미래로 가는 흐름에는 그 가족들이 되게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고 내 편이 많아지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셨다 하면은 회사가 커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플레이 카드랑 아웃사이더랑 크리에이티비티 카드가 나왔어요. 어딘가에 구석에 방에 혼자서 창작을 하는 아웃사이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언 카드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해주고 싶은 조언 카드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 놀면서 해. 그 대신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아웃사이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고립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혼자서 노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혼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와 신난다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약간 사람이 없어요. 왜 나 혼자 춤추고 있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게 맞다. 혼자지만 즐겨라. 창의력 있게 춤을 추면서 놀아라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충분히 일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충분히 일적이에요. 너무너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일 중독의 모습도 있거든요. 모든 틀은 일이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즐길 때는 그냥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네요. 자, 추가 카드로 여러분들한테 12월에 도움을 주게 될 귀인을 알려드릴게요. 12월에 여러분들의 귀인은 넵튠 카드가 나왔어요. 되게 시끄럽고
항상 신나 있는 누군가예요. 그리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몸집이 큰 느낌이에요. 실제로 몸집이 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면 뭔가 사방팔방 약간 주변을 비워줘야 할 것 같은 춤꾼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보다 항상 더 신나 있고 여러분보다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고 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예를 들면 좀 땀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움직이면 땀이 막 뚝뚝 흐르고 표정의 변화가 너무너무 다채롭고 막 썩었다가 웃었다가 막 별의별 얼굴 근육이 엄청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플레이, 함께 놀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귀인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12월 귀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뽑으신 분들 4번 뽑으신 분들 12월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내가 공들여 쌓아둔 탑을 무너뜨려야 진정한 재료가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꿈꿔왔던 것을 다시금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내가 읽어왔던 성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내가 진정 원하던 건 아니었어요. 무언가 이질감이 들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완성을 시켜놓은 성과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내면의 혼란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 오브 크리스탈 카드랑 3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열정이 많고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나의 가슴을 어떤 쿡쿡 찌르는 그런 운들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들이 잔뜩 나왔어요. 체인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한다는 어떤 키워드와 함께 파워 오브 초이스 카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데인저 카드랑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읽어놨던 것들, 내가 모아뒀던 어떤 적금, 만들어뒀던 것들을 다시금 부신 다음에 다시금 이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3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 그래서 2022년에는 내가 풍족한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카드가 전반적인 흐름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흐름을 봤거든요. 첫째 주의 흐름을 보면 9 오브 펜타클 카드랑 9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9라는 숫자는 끝, 종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점 사실 좀 낡아서 약간 삐걱삐걱대기 시작했대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인데 그건 사실 좀 오래된 거야. 좀 새롭게 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낡아가고 있었고 금이 가고 있었고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내가 이것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요건 되게 소소한 허전함이에요. 사실 내 급박한 어떤 변화의 요구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허미 카드랑 텐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둘째 주쯤에 내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좀 나 자신을 되게 돌아보고 진정한 정답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허미 카드, 철학자 카드랑 3 오브 소즈 카드를 보면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하는 지난 어떤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쓸쓸함과 헛헛함이 보여지네요. 4번 뽑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성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거나 감정적으로도 좀 안정형이신 분들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셋째 주의 카드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매달려서 춤추고 있는 행맨 카드랑 더풀 카드가 나왔죠? 야, 그래! 다 간둬버려! 하하하!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 내가 다 그만둬, 내가 다 안 해, 그래, 난 미쳤어, 하하 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너무너무 풍족한 재료가 되어주기 때문에 바로 저지먼트 카드, 그 부신 곳에서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려고 내가 하나를 없앴어요.
하나를 그만둬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새싹이 딱 보여지거든요. 되게 빠르게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받게 된, 내가 부신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한 만큼 얻게 된 보상에서 3 of 크리스탈 카드, 내 미래가 보인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직관이 오고, 그 새싹이 얼마나 크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3 카드가 여기 미래의 흐름 쪽에, 이쪽에 3개의 카드, 작은 완성, 최초의 완성이라는 수비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가슴을 쿡쿡 찌르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보상이 되어서 2022년에 새싹이 되어준다. 4번 뽑으신 분들 별자리 카드로 여러분들의 12월 귀인을 알아볼게요. 사자자리 카드가 여러분의 귀인으로 나왔어요. 별자리에 사자자리가 있거나 혹은 성격이나 외모, 행동이 사자자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되게 왜 이렇게 냉철해? 왜 이렇게 차가워? 하지만 이 사람은 말만 그렇고 사실 행동이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알고 보면 의외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마다 다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조금 냉소적이에요. 요상하게 냉소적인데 근데 내가 야 근데 네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 있잖아. 근데 사실 내가 저질러 버렸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랑 또 달라요. 야 잘했어. 역시 사람은 저질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너 그때 하지 말라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라고 말하면 그건 그냥 고민해보라고 한 거고 사실 그거를 너가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라고 뒤늦게 말을 하는 요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편이래요. 난 진짜 네 편이어서 너의 열정을 믿고 너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냉정한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너가 그만둘 것 같지 않아서 난 솔직하게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누군가이거든요. 사자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2월의 귀인은 별자리에 사자자리가 있거나 사자자리 같은 성격을 가진 누군가라고 하네요. 네, 4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뽑으신 분들 자, 5번 뽑으신 분들은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합격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합격이 그냥 합격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에게 문서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법이 나의 편을 들어주는 합격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환카드 공부만 해왔고 고민만 해왔고 조금 외로웠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고 생각들만 머리만 가득했던 것들이 6 of 크리스탈 카드 성공을 하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들을 보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속내가 뭘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을 만들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규칙을 만들고 잘 모르겠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목걸이를 쥐어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너 합격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 혹은 어떠한 법 혹은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굉장히 높게 사고 저 사람 되게 특별한 사람이네. 원 오브 카인드. 여러분 같은 사람 잘 없겠다. 저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인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흐름이에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서로 흘러가는데 그 전에는 사실 오래되었던 규칙, 오래된 법에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회사원으로 치면은 이직에 굉장히 가까워요. 이직을 하거나 부서를 옮기는 어떤 오래된 규칙에서 새로운 규칙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떠나면 누군가가 나를 허락해준다, 받아준다, 거기에서 나를 굉장히 높게 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템퍼런스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좀 절제를 하고 싶고 참고 싶고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급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이력서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바깥쪽에서 결정을 대신 내려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 카드로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어요.
자, 첫째 주의 흐름을 보면 나인 오브 크리스탈스 카드랑 세븐 오브 소드 카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신한테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외부의 흐름에서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랑 세븐 오브 소드 카드 나왔죠? 그래, 야,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너를 데려올게. 무리를 해서라도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첫째 주 혹은 가까운 과거쯤에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속을 풀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둘째 주의 흐름을 볼게요. 킹 오브 다이아몬드 카드랑 쓰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뿌듯해 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 준비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재능을 타고났는데 이때까지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난 좀 더 행동을 하고 싶고 뭔가를 저지르고 싶은데 교환 카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가지고 있던 재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나의 먼 미래의 성공으로 오게 될 거라는 확신이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 편히 이동을 할 거다. 떠날 거다. 라는 흐름이죠. 그리고 셋째 줄을 보면 퀸 오브 소드 카드랑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새로운 좀 동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보다 좀 어린 동료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잠깐은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타고난 재능도 많고 경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카드는 여러분들한테 그 인연조차 거쳐가야 할 인연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온 복입니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그 누군가조차 그 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회의감이 잠깐 들거든요. 이런 감정의 기복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은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넷째 주의 흐름을 볼게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랑 파이브 소드 카드가 나와요. 확실히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2월에 새로운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해도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려는, 지혜를 많이 주려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야 나는 그거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는 사람들이 조금 보이네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떵떵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파이브 소드 카드.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은, 훨씬 더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나한테 소화불량이 와서 오히려 더 실패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실패 또한 나의 자원으로 하겠다 라면은 그래요, 말씀해주신 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저는 저만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템퍼런스 카드 좀 더 천천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조언 카드로는 모든 지금부터 겪게 되는 우여곡절을 경험으로 삼아라. 조급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라떼 분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래저래 잔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다 실패했어요. 소소한 실패들이에요. 그 경험의 흐름 속에 있는 소소한 실패들을 했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아요. 그냥 아휴 뭐야 저 말 들었더니 다 안 됐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편에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서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네? 이것조차 나한테 감사한 일이네? 나의 경험의 일환이 되어주겠네? 내 편이 맞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축하드려요. 5번 뽑으신 분들. 추가 카드로 여러분들의 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의 귀인. 플루토 카드가 나왔네요. 약간 좀 위험한 카드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무리를 해서라도 너랑 같이 하겠다. 너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즉슨 여러분의 귀인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야 이거 했다가 진짜 다 망해버리고 전부 다 막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막 적자 내고 끝낼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이 위험을 너랑 무릅쓰고 싶어. 라고
나에게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누군가, 그만큼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물론 여러분이 부담을 그렇게 느끼시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카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인생도 이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하면서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자리를 준 누군가가 되게 불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있고 무언가를 다 뒤엎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걸 원래 좋아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12월의 귀인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카드는. 네, 그러면 5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